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한 번쯤 들러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 핫바 하나 사 먹으려 해도 메뉴판 가격 보고 멈칫하게 된다. 식당가에 앉아 있으면 북적이는 활기보다는 어딘가 썰렁하고 차가운 기분이 든다. 아마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명절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아이들 데리고 휴게소 들러 가락국수 한 그릇 먹는 게 인생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는 좁은 자리에 끼어 앉아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혀도 그저 웃음이 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0원 한정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용객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거기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휴게소라는 특수 상권의 구조적 몰락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냐며 투덜대고만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진실 중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탐욕스러운 업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속도로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설계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안녕하십니까? 휴게소 음식 가격을 보며 물가 위기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몰락의 5가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살인적인 수수료가 만드는 비극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휴게소에서 10,000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사배신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가게 사장님 손에는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보통 4,500원에서 5,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도로공사와 운영사가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수수료는 경제의 혈압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임대료 비중이 매출의 20%만 넘어도 우리는 부실 위험 신호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 기업 금임 현장에서 휴게소 업체를 분석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 선배는 휴게소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죠. 그때는 수수료가 20%에서 30% 수준이었고 박리담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위의 배를 갈라 창자까지 꺼내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주 저희 연구소 상담실에 50대 후반의 이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중부고속도로의 한 유명 휴게소에서 12년 동안 우동 매장을 운영해 오신 베테랑입니다. 이사장님이 제 앞에서 장부를 보여주며 울먹이시더군요. 박 소장님, 지난달에 1억 2천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내고 수수료 5,600만 원 떼이고 인건비 주니까 제 손에 쥐는 게 30만 원도 안 됩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휴게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비싼 우동값의 절반은 여러분이 이미 낸 통행료의 연장선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의 휴게소는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차도 시키고 사람도 느긋하게 쉬며 최소 40분에서 1시간씩 머물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량 성능이 좋아져서 웬만한 거리는 쉬지 않고 달립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가장 빠른 길로만 가려 하고 휴게소는 그저 화장실만 들르는 경유지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유통상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지표가 체류 시간당 객단가입니다. 휴게소의 체류 시간은 매년 급격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30대 젊은 직장인들은 휴게소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얼마 전 만난 박현우라는 청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장님, 도착해서 현지 맛집 갈 건데 왜 휴게소에서 12,000원 주고 냉동 돈가스를 먹나요? 그냥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고 바로 출발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 주요 휴게소의 식단과 매출 비중은 5년 전 대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대신 편의점 매출만 간신히 버티고 있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팔아도 50% 수수료 떼고 나면 사장님은 임대료도 못 냅니다. 상권의 성격이 식사에서 간식으로 다시 단순 경유로 바뀌고 있는데 임대료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황금기에 멈춰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몰락의 징후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고속도로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 넣는 5분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시간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까요? 아닙니다. 차 안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합니다. 공간은 차지하는데 매출로는 연결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기업들의 부지 활용도를 평가할 때 이런 현상을 죽은 공간의 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휴게소는 지금 거대한 죽은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건비와 구인난이 부른 서비스의 질적 하락입니다. 여러분, 최근 휴게소 가보시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 것 못 느끼셨습니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 스마트 휴게소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물겨운 생존 투쟁이 있습니다. 휴게소는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습니다. 누가 그 먼 곳까지 매일 출근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1990년대만 해도 휴게소 직원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골은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달 상담 온 김 사장님은 서해안 고속도로 쪽에서 국밥집을 하시는데 주방 인력 1명 구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답니다. 결국 월급을 450만 원까지 제한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간신히 구했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리의 질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복잡한 조리가 필요한 메뉴는 사라지고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단순히 데워주는 밀키트 수준의 음식이 판을 칩니다. 맛이 없으니 손님은 더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드니 투자를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기업은 반드시 3년 안에 매출 타격을 입는다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휴게소 음식이 비싸고 맛없다는 소리를 듣는 건 업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입니다. 네 번째는 프랜차이즈화가 불러온 개성의 상실입니다. 요즘 휴게소 간판을 보면 여기가 고속도로인지 강남역 거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유명한 도넛 가게, 대형 커피 체인점, 유명 햄버거 브랜드가 즐비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는 맛이라 편할지 모르지만 이건 휴게소 상권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로열티 줘야 하죠. 도로공사에 50% 수수료 내야 하죠.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억 원씩 들어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초반의 열정 넘치는 창업가 이준호 군은 큰 빚을 내서 유명 샌드위치 가맹점을 휴게소에 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본사와 운영사가 다 떼어가고 나니 새벽 5시에 나와 밤 10시까지 일해도 손에 남는 게 편의점 알바 시급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가 기업 금융팀에 있을 때 대형 자본이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현상이 고속도로라는 특수구역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특색 있는 맛집이나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식당들은 높은 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자리를 대형 자본이 채우면서 전국의 휴게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아졌습니다. 개성이 사라진 곳에 소비자는 다시 방문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짜이면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과 판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기업들을 컨설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고유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속도로에는 그 색깔이 지워지고 무채색의 대형 브랜드만 남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다양성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공포입니다. 수도권 인근의 경부선 휴게소들은 그나마 사정이 낮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더 내려가 보십시오. 평일 오후에 들르는 어느 휴게소는 직원이 손님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소액 투자를 위해 지방 임장을 다니다 보면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린 폐업 휴게소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5년 앞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지방 국도와 고속도로의 휴게소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사회 문제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이 그래도 고속도로는 나라가 관리하니 망하지 않겠지 라고 낙관하시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용객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이는 곧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멸망의 계단을 걷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 일본의 상권 붕괴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비웃었죠. 한국은 땅이 좁아서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방국도에 폐업한 휴게소 건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된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휴게소 몰락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3가지 배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은 업의 본질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휴게소는 단순히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쇼핑몰이 되거나 복합 문화 공간이 되거나 혹은 지역 특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덕평 자연휴게소나 시흥 하늘휴게소처럼 그 공간 자체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입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덤벼들지 마십시오. 입지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 공간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실패 사례는 입지 맹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컨텐츠 맹신의 시대입니다. 2번째 전략은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빚디에서 재기에 성공한 최태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한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정비 다이어트였습니다. 매출 50%를 떼어가는 구조에서는 그 어떤 천재상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이 기형적인 임대료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휴게소는 공멸합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도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업 분석을 40년 한 제가 단언컨대 공급자가 굶주리는 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휴게소 사장님들이 웃어야 여러분의 식탁도 풍성해집니다. 3번째로 지역 밀착형 로컬 상권으로의 회귀입니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에 질린 소비자들은 이제 진짜를 찾습니다. 제가 소액 투자하는 계좌를 보면 결국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요리하고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개성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비용은 낮추고 가치는 높이는 이 로컬 전략만이 지방 소멸 시대에 휴게소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의 한 작은 휴게소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캔 나물로 비빔밥을 파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려한 간판도 없고 프랜차이즈도 아니었지만 전국에서 그 비빔밥을 먹으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로컬의 힘입니다. 거대 자본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 그것이 몰락하는 상권을 살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2의 IMF나 상권의 붕괴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징후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기를 직시하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은행 창구에서 만났던 생존자들은 빚을 가장 먼저 줄였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방향을 미리 읽고 본인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가게가 망하겠어? 라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일함은 위기 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싼 휴게소 음식 가격에 짜증만 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파고를 읽어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준비를 할 것인가?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휴게소 수수료처럼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불합리한 구조는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십시오. 차가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빚을 갚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준비가 거대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빚이 독입니다. 눈 딱 감고 빚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내 자산의 체력을 기르십시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상권은 변하고 경제는 순환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1997년 IMF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준비했던 이들은 위기를 지나며 거대한 자산을 일궜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소의 몰락은 곧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비어간다는 건 그 공간을 채울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경제 진실을 파헤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상담 사례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영업 고민, 투자 고민, 제가 40년 경험을 담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